똑같은 달리기, 그런데 몸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뻔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적용할 팁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생각보다 그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달리기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못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팔의 움직임 그 자체인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첫 번째, 운동 시간, 그리고 집중도입니다. 몇 시간씩 달리는 마라톤이냐, 몇십 초 만에 끝나는 단거리냐, 그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단거리 달리기의 경우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분을 넘어가지 않죠. 100m라고 치면 고작 10초 정도만 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100m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어떤가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100m는 매우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셈입니다. 운동을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이 정도만 뛰어도 다음날 근육통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 말은 즉 10초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근육의 모든 힘을 다 발휘했다는 이야기죠. 빠른 속도와 강력한 파워로 인해서 근육이 손상되기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근육에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도 고갈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손상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처럼 비슷한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 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죠. 그날 어디를 운동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종목을 막론하고 세트당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수행합니다. 잠시 내려놓은 뒤에 또 비슷한 개수로 반복하죠. 이렇게 최소 서너 번 이상씩 반복하잖아요. 이걸 시간과 집중도로 따져보면 단거리 달리기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10개에서 20개를 한다면 한 회당 3초 정도가 걸린다고 치더라도 60초, 1분을 넘기지는 않죠.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달리기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400m까지를 단거리 달리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달리는 시간 또한 6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대사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세 가지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ATP PC 시스템, 두 번째 무산소성 해당 과정, 세 번째 유산소 대사 과정.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단위는 ATP라는 겁니다.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느냐인 거죠. 운동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장 우선 첫 번째 ATP PC 시스템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10초 이내의 시간 동안 작용하는 메커니즘인데요. 웨이트 운동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3개에서 5개 정도 들 때 10초 이내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 이럴 때 에너지를 주로 공급하는 기전입니다. 근육 안에 저장되어 있던 PC,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걸 통해서 근육이 쓰는 에너지인 ATP를 공급해주는 거죠.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지만요. 그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0초를 넘지 못하죠. 이게 다 소진된 다음에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무산소성 해당 과정인데요. 근육이나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ATP PC 시스템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죠. 대략 60초 정도까지요. 그 다음은 유산소성 대사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산소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과정인데요. 이건 거의 한계가 없습니다. 마라톤 그 이상의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도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특히 몸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지방, 이 녀석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방 1kg는 7,700칼로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해도 가능할 정도죠. 네, 뭐 이렇게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 단계까지, 무산소성 해당 과정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저장된 당, 탄수화물이 어디에 있느냐인데요. 간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근육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결국 60초 이하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면 근육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운동들을 반복하다 보면요, 근육 안에 탄수화물이 빨리 고갈되지 않도록 몸이 적응을 하게 되죠.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근육 안에 저장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결국 근육이 더 커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강한 파워, 빠른 속도에 의해서 근육이 손상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육이 찢어진 뒤에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짧은 시간 운동하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이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동하는 단거리 달리기가 크고 강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단거리 선수들의 경우는 더 나은 경기력을 위해서 일부러 근육을 키우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도 병행하기 때문에 제법 큰 근육을 가지는 거죠. 반면에 마라톤 같은 장거리는 어떨까요? 최근에는 42.195km를 2시간에 돌파하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할 정도로 장거리 또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요, 이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빠른 속도인 거지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느린 속도이기에 근육에 엄청 큰 부하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육에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죠. 그건 바로 유산소성 대사입니다. 몸에 지속적으로 산소가 들어오면서 그게 몸 안에 있는 지방과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방은 근육 안에 아주 적은 양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배에 많이 쌓이죠. 그러니 마라톤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꾸준히 오래 달린다 한들 근육이 커지는 건 에너지 공급 관점에서 효율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급 정도가 되면 달리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지방 자체도 필요 최소한으로만 있기 때문에 근육이 선명하게 두드러져 보이기는 하지만요, 흔히 근육질 몸매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입체적인 큰 근육으로 발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톤 경기를 잘 뛰려면 몸이 최대한 가벼운 게 유리한데요, 그건 근육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근육이 크면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체중이 늘어나서 오래 달리는 건 불리하죠. 달리는 주된 원동력이 되는 다리도 근육이 많으면 불리한데, 특히 상체의 경우 근육이 많다면 더더욱 불리하죠. 마치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달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상체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면 오래 달리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특히 상체 근육은 단거리와 장거리 선수에서 더더욱 큰 차이가 날 수밖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팔의 움직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팔의 운동 형상화. 단거리 달리기 기록을 위해서 오래 달리는 연습에 매진하는 사람이 없듯, 오래 달리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단거리 달리기에 매진하는 사람도 없죠. 각자 목표에 맞는 최적의 형태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운동의 특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팔의 움직임이 특히 그러한데요, 달리기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팔의 움직임은 아예 다르죠. 단거리 달리기 동작을 보면 어떤가요? 역동적인 팔다리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야 말할 것도 없이 앞뒤로 쭉쭉 길게 뻗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마라톤과 큰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상체입니다. 직접 따라해보시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가동 범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왜 이렇게 팔을 강하고 크게 움직일까요? 이처럼 팔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몸 전체의 추진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0.01초라도 줄여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 경기 특성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최대한으로 다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다리야 그나마 근육이 좀 크고 강하기도 한데 팔을 그렇게 크고 강하게 움직이는 건 오랜 시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오래 달리려고 하면 팔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엄청난 에너지를 오래 써야 하는 마라톤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의 달리기 자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팔의 움직임이 단거리와는 아예 다릅니다. 억지로 팔을 앞뒤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다리가 앞뒤로 움직이니까 골반도 좌우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팔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달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다리의 반대로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딱 그 정도로만 팔이 움직이는 거죠. 팔이 펴진 상태에서 옆으로 흔들리면 팔이 크게 움직여서 에너지의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90도 정도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처럼 0.01초의 기록을 위하느냐, 오랜 시간을 무리 없이 달리느냐, 그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목표에 따라서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몸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같은 달리기라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목표로 하는 달리기에 더 맞는 자세로 달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의외로 이걸 모르고 무작정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마라톤을 달린다,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 이러면 목표가 명확하지만요,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달리기로 체력 훈련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오래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달리는 지구력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 치고 나가는 파워, 스피드, 스포츠에서는 이런 순간적인 순발력과 민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스포츠를 잘 하고 싶다면 그냥 무작정 오래 달리는 걸로 체력만 붙이는 건 부족하겠죠. 중요한 순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즉 단거리 달리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단거리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달리기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처럼 몸과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운동과 몸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올려놓은 다른 영상들도 재미난 것들이 많으니 한번 둘러보시고요, 구독과 알림 신청 눌러주셔서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